안녕하세요. 자, 이 스토리 갑니다. 해설편. 아니 계속 어리버리 너무 하길래 이렇게 어리버리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확인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 문제 너무 죄송합니다. 단층 포인트를 놓친 거를 좀 죄송스럽게 생각할게요. 처음부터 약간 단층을 잘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네 실제 문제 푸는 느낌도 들고 좋네요. 약간의 실수도 하고 그죠? 확실히 근데 밤에 이게 좀 컨디션이 별로니까 컨디션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잘해야지 뭐. 알겠습니다. 자, 갈게요. 그림 간의 현재의 어느 화성화의 표현인데 화성성 원소 x, y와 각각의 자원소 x 프라임, y 프라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랍 이렇게 붕괴하는 거죠. 이게 모자 이렇게 되는 건데 개수를 나타낸 거고요. 보면은 이 친구는 지금 모원소가 원래는 8개였을 텐데 자원소가 지금 원래 8개였을 텐데 2개로 줄어든 거 보니까 4분의 1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반감기를 2회 거친 거고 x는.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이 됐죠. 원래 8개 있어야 될 게 지금 4개 있는 거여서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1회 거친 거죠. 1회 거친 거니까 이거는 지금 y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자원소의 함량이 사실은 원래 0부터 시작했을 텐데 50까지 늘어나는 기간도 사실은 반감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0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날 시간을 읽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x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반감기가 1억짜리인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2억짜리인 거죠. 오케이, 2억짜리인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세팅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은 x, y의 분계로 생성됐다. 한마디로 둘 다 처음에 다 여기서만 나온 거지. 얘가 원래 있던 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처음에 모원소 100, 자원소 0 세팅이었고 여기 있는 자원소는 지금 여기 있는 자원소들은 검은색 자원소들은 사실은 다 모원소로부터 비롯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동일한 화성암에 들어있는 친구인데 하나는 반감기가 2회 지났고 하나는 1회 지났죠. 이건 아까 제가 표현해드린 전 그림으로 좀 그리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x 같은 경우 이렇게 2번 지난 동안 y는 1번 지난 거죠. 그러니까 tx가 2번 지난 동안 x의 반감기, ty는 1번 지난 거죠. 그러니까 y의 반감기는 2배, x의 2배, x 반감기의 2배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랑 이 자료를 조합을 해봤을 때 지금 2억짜리 반감기를 가진 니은 친구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ty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억짜리 반감기를 가진 친구가 바로 tx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x 프라임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얘는 지금 x가 x 프라임 지금 자원소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니까 이건 x 프라임의 그래프인 거고 얘는 지금 y 프라임의 그래프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x 프라임의 변화 맞고요. 암석 생성 후 1억 년이 지났을 때 x 프라임분의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암석 생성 후 지금 이때부터죠. 지금 요게 현재. 아니지. 생성 후니까 딱 그 0살이 됐을 때부터 1억 살까지의 자원소의 함량비가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건데 지금 사실은 천천히 해볼게요. x 같은 경우는 x 프라임으로 분계를 할 건데 x가 1 있을 때 x 프라임으로 분계할 때까지 지금 얼마만의 시간이 걸리냐면 1억입니다. 1억. 그죠? 약간 또 오리버리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드르드르 잠시만요. 이렇게 가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여기 지금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 읽어주면 되네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려고 그랬지? 자, x 1억 년이 지났을 때니까 여기를 그냥 읽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x 프라임의 함량 같은 경우는 여기 50이죠. 50분의 y 프라임의 함량은 사실 잘 보시면 50보다는 큽니다. 이게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얼핏 그래프가 사실은 이게 정비례 그래프가 아니고 이렇게 지수함수적 그래프라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지점이 딱 절반, 얘가 반감기 2억이죠. 2억이라는 반감기보다 절반만 갔을 때, 그러니까 0.5회가 반감기 지났을 때는 사실은 딱 25, 만약에 모원소의 관점에서 보면 75가 아니고 걔보다 사실은 더 위에 있다는 거죠. 모원소의 기준에서는 더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걸 활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좀 체크해 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가 가면 이제 정말 상상급 난이도가 되는 거죠. 요거. 어쨌든 그냥 읽어주면 되니까 25 정확한 퍼센트가 나와 있나요? 25보다 그냥 약간 많다라고만 써있네요. 실제로도. 25보다 살짝 많은 정도라서 사실 얘는 2분의 1보다는 클 수밖에 없죠. 땡. 2분의 1이 아니고요.
이제 요런 게 사실은 조금 어렵죠. 요런 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교육 과정을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프의 개형이 살짝 위로 볼록하다라는 거. 요런 걸 알아줘야 된다. 그리고 현재로부터 1억 년 전 모원수의 함량분의 현재로부터 1억 년 후의 모원수의 함량.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이렇게 있는데 현재부터 1억 년 전, 1억 전부터 1억 후까지. 결국에는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거는 1억 전과 1억 후잖아요. 한마디로 이 둘 사이의 갭은 2억 차이입니다. 2억 차이. 근데 2억 동안 지금 X 같은 경우는 반감기를 얼마나 지난다고? 반감기가 X는 1억 살이니까 반감기는 X는 2번 지나고요. Y는 한 번 지날 겁니다. 그러니까 얘 X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됐을 거고 Y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됐겠죠. 그러니까 X가 천천히 해야지. 전 모원수의 함량분의 후 모원수의 함량입니다. 그러니까 X가 더 많이 준다라는 거지. X가 전보다 후가 압도적으로라기보다는 정확히 2배. 2배 더 빨리 준다라는 거죠. 얘는 반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랑 같이 보세요. 반감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2억이라는 시간, 1억 년 전부터 1억 년 후로라는 이 2억 년이랑 동일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X 같은 경우는 전보다 색깔 바꿔서 이 전보다 후가 2번 주는 반면에 Y는 한 번만 준다고. 그러니까 뭐가 더 적겠어요? X가 더 작다라는 거지. 얘는 2번 줄었고 X는 Y는 한 번 줄었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사실 이 문제는 이 니은과 디귿선지가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이게 학평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 선지와 요 선지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좀 있는 선지예요. 요것과 요거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자, 26번. 그래서 어느 지역의 지리 단면도니까 순서 먼저 맞출까요? 뭐 C 있었고 그 다음에 D 있었는데 얘네가 수평 퇴적됐어야 되는데 지금 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사이에 꼭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실수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가장 온전한 그림이 얘죠. A죠. 요게 관입. 얘가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그 다음에 스코까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 B가 분출해줘야겠네. 이제는 명확하게 분출이네요. B가 분출을 빡 해주고 그 다음에 단층이 끊어먹었고 그 다음에 부정합도 끊어먹었죠. 단층이. 그러니까 부정합이 먼저고 이 요 부정합이 먼저고 요게 부정합. 그 다음에 E가 퇴적된 다음에 F'I 끊어먹는데 이거 끊어먹은 거 보니까 원래 여기 있었던 애가 내려가니까 정단층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끊어먹기까지 되고 대미장식 A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방사성 원소 붕괴인데 동일한 X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50%니까 2분의 1 한 번 지난 거고 얘는 4분의 1 1회 2회. 근데 얘를 지금 반감기를 보시니까 50%까지 갈 때 1억 살이 됐으니까 이 반감기가 1억. 얘는 지금 1억 살, 2억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성암 A에 있는 친구 A는 1억 살, B는 2억 살 이렇게 되니까 뭐 다 끝났죠. 화성암 A는 나중에 형성됐느냐? 단층 여기 있는데 나중에 형성 맞고요. 화성암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는 3번의 반감기를 거쳤느냐? 지금 B에 포함된 것 같은 경우는 2번이었죠. 땡. E에는 화폐석이 산출될 수 있냐? E는 2억과 1억 사이니까 얘는 신생대인데 이 시기는 중생대죠. 땡. 자, 그린 가나는 어느 두 지역의 지질 단면이고요. 다는 시간에 따른 X의 붕괴 곡선입니다. 자, 일단은 단면이니까 순서를 체크를 해주셔야지. 얘는 화강암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쉐일을 뜯어먹은 그림이죠. 얘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관입과 포회감 세트죠. 얘는 화강암을 관입하고 쉐일을 뜯어먹은 거지. 관포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쉐일이 있었고 석회암이 쌓였을 텐데 화강암 A가 관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합이죠. 정합이고 부정합이죠. 부정합이고 그 위에 기저혈감이 깔려 있는데 이 친구는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하부에 화강암이라는 심성암이 분포하기 때문에 난정합이 있는 거다. 그래서 화강암이 관입을 옛날에 했었는데 부정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셰일과 석회암이 쌓인 거죠. 됐죠? 오케이. 현재 A, B에 포함된 거는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화강암 A, B에는 한 종류만 포함하고요. X, Y 중 하나만 포함을 한다. 이것도 결국에는 그걸 나누라는 거죠. 그럼 나눠보지 뭐. 1번. A에는 X가 있고요. B에는 Y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랑. 이번에 A에는 Y가 있고요. B에는 X가 있습니다. 이거 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잖아. 그리고 또 케이스가 다릅니다.
현재 A, B에 포함된 거는 각각 처음에 25랑 12.5. 헷갈리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분수로 쓸게요. 4분의 1, 8분의 1. 오케이? 그러니까 반감기 2번, 3번 거친 거. 2번, 3번 거친 거 중 하나래. 그러니까 A가 여기서 또 케이스 나눠야죠. A가 즉 X가 2번 거친 거라고 하고 B가 즉 Y가 3번 거친 거라고 할지, A가 즉 X가 3번 거친 거라고 하고 B가 즉 Y가 2번 거친 거라고 할지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이번엔 Y인데 얘가 2번 거친 거라고 할지, B가 즉 X인데 얘가 3번 거친 거라고 할지. 이 케이스 하나. A가 이번에 Y인데 이걸 3번 거친 거라고 하고 B가 즉 X인데 얘가 2번 거친 거라고 할지 보자는 거죠. 오케이? 근데 X 같은 경우는 50% 닿는 요 선이 반감기잖아요. 여기까지 나이를 읽어주셔야 되는데 X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년, Y 같은 경우는 0.5억 년의 반감기를 갖고 있습니다. 1억, X는 1억 옆에다 써놓고 1억, Y는 0.5억. 됐죠? 그래서 나이를 한번 적어보면 X는 1억이기 때문에 X는 1억인데 2번 지났으니까 얘는 2억 살, Y는 0.5억인데 3번 지났으니까 1.5억 살, X는 1억인데 3번 지났으니까 3억 살, B는 0.5억인데 2번 지났으니까 1억 살, Y는 0.5억인데 2번 지났으니까 1억 살, X는 1억 살인데 3번 지났으니까 3억 살, Y는 0.5억 살인데 3번 지났으니까 1.5억 살, B는 X인데 X는 1억 살이고 얘는 2번 지났으니까 2억 살. 이렇게 됐죠? 케이스를 다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 필요한 거는 이 단면도랑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해석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두 지역의 셰일에선 삼엽층 화석이 발견된, 한마디로 고생대 해성층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자체는 A와 B에 대한 자료죠. A에 비한 자료 A, 그리고 B에 대한 자료. 그래서 여기 B고 여기 A였죠. 화 B 관입, 화 A 관입 이거였잖아. 그죠? 이렇게 있는데 한번 케이스를 보자고. 두 지역의 셰일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요 녀석은 고생대 해성층이고 요 녀석도 고생대 해성층이라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나이 비교를 했을 때 고생대 해성층이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 보시면은 A, B 셰일 만약에 짱구를 굴려보자. 잠깐만요. 하나씩 보죠 뭐. 고생대는 5.5억부터 2.5억 살 정도 사이가 고생대잖아요. 그죠? 이게 고생대란 말이야. 근데 보도록 할게요. 만약 케이스 1번 이렇게 하나씩 좀 다 봐야 되나 싶긴 한데 A가 2억 살이라면 여기가 2억 살이라면 일단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A가 2억 살이라면 그러면은 여기가 고생대 해성층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셰일이 2억 살보다 어려버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땡. 만약에 여기로 해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A가 3억 살입니다. 그리고 B가 1억 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고생대 해성층이 될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1억 살보다 어려버리니까 이것도 안 돼요. 여기가 1억 살보다 어려서 이것도 안 돼요. 천천히 따져보는 겁니다. 그냥 이번에 A가 1억 살이에요. 그리고 B가 3억 살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1억 살보다 뒤면은 나이가 1억 살보다 많으면 뭐 어떻게 고생대 해성층 될 수도 있지. 그리고 얘가 3억 살보다 앞이에요. 그러면 고생대 해성층 충분히 될 수도 있죠. 여기 3억부터 앞이니까 얘는 1억부터 뒤니까 충분히 아까 가능합니다. 접점이 생겨요. 세 번째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A가 만약에 1.5억이고 B가 만약에 2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1.5억이니까 1.5억보다 나이 많은 층이 고생대 해성층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가 안 되는 거지. 또 2억보다 나이가 어리면 고생대 해성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게 또 안 돼서 요 세 번째 케이스, 즉 A가 1억 살이고 B가 3억 살인 요 케이스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없다라면은 이 케이스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또 우리 그 조현진 친구가 굉장히 훌륭한 통찰력으로 저한테 오히려 가르쳐준 문제인데 이렇게 결국에는 얘도 결과를 나눠가지고 천천히 해보면은
잘 풀리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은 뭐 다 풀린 거 아닐까요? 선지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가에서는 관입이 나타난다. 그죠? 관포 세트죠, 여기는. B에 포함되어 있는 건 X다. B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요 케이스 보시면은 그죠? B에 포함되어 있는 건 X네요. B에 포함되어 있는 건 X입니다. 현재 함량으로부터 1억 년 후에 지금부터 1억 년 후죠. 지금부터 1억 년 후에 B에 포함된 거분에 A에 포함된 거. 지금 현재 자 천천히 항상 나눠서 하면 돼요. 현재 B에 포함된 거분의 A는 여기 현재 나와 있잖아요. B는 12.5니까 8분의 1이라고 볼게요.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A에 포함된 거는 25%니까 4분의 1이죠. 2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분 오히려 헷갈리나요? 8분의 1분의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숫자가 2란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1억 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잖아요. 1억 년 후. 자, 1억 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B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X예요. X라고. 그래서 1억 년이 지나는 동안 반감기가 1억이기 때문에 8분의 1짜리가 한 번만 거쳐서 16분의 1로 한 번만 거칠 겁니다.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한 번만 거칠 거야, 반감기를. 근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이라는 동일한 시간 동안 0.5억이기 때문에 반감기를 한 번, 또 두 번 거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분의 1짜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한 번, 두 번 거치니까 8분의 1, 16분의 1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사실은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다. 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문제고요. 굉장히 훌륭한 문제고 작년 바로 수능 문제고 진짜 허투루 쓰는 말이 하나도 없죠. 정말 허투루 쓰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요 한 종류에만 되고 한 종류만 포함한다. 요 문장이 제가 아까 분홍색을 써드린 요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였고 또 현재 이렇게 있는 거 두 개 중에 하나다. 요거는 사실은 이 각각의 케이스를 나누는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결국에는 이 네 가지를 체크를 해주는데 쓰는 어떤 그 개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로 이 모든 문장이 녹아있는 굉장히 고퀄리티 문제다. 굉장히 좋은 문제다. 요 문장은 요것들을 체크할 때 또 저 보라색 형광펜 부분은 요것들을 째껴낼 때 썼던 어떤 것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문제고 역시 수능 문제다 싶긴 하죠. 하지만 막말로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죠. 누가 봐도 시간 끄는 문제고 딱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장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 문제를 봤다 그러면은 그냥 솔직히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 아씨 귀찮아. 이거 하면 나올 거 아는데 귀찮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미 주어져 있는 유형들에 대한 연습을 잘 해놓고 솔직히 조금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약간은 기계적으로 연습을 좀 하고 가야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내가 뭐 예를 들면 몇 분의 시간만 투자하면 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서 덤비는 겁니다. 네. 이렇게 최근 기출은 이렇게 조금 귀찮은 게 많아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최근 기출이 지금 요 친구랑 23년 아까 좀 경우에서 많이 나왔던 요 친구 그죠? 근데 얘도 지금 보세요. 이전 기출들 보시면 이렇게까지 귀찮게 4개 나누는 게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9월에서 경고를 하고 있잖아. 작년 9월에서 19번에서 이미 경고를 했어. 4개 나누는 거 나 낼 거다. 4개 나누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 했는데 그 개념이 그대로 자 여기도 2023학년도 수능이라는 거 2022년에 실시됐다는 거예요. 2022년에 실시된 10월 학평에서도 사실은 조금 평소에 비해서 조금 어렵고 약간은 말이 조금 애매한 말들이 막 등장을 했었어요. 약간 어렵게. 그러니까 약간 긴장을 했어야지. 아까 9월 여기 10월 야 9월 10월 내가 이렇게 두 번의 모의고사를 메이저한 10월은 약간 마이너하긴 하지만 어쨌든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생각보다 안 풀려. 그러면 그거를 그때 계속 보완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11월 수능날 봤을 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하잖아요. 결국에는 4개의 유형 나눠가지고 나오는 거 9월이랑 뭐가 달라. 9월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6월, 9월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6월, 9월이 중요한 건 6월, 9월에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말보다는 걔네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변형돼가지고 등장할 수 있으니까 특히 탐구 과목은 잘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라님 안 먹고 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80도였는데 지금 44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지역의 지층 깊이에 따른 지층과 화성암의 연령을 자 보세요. 이거 공부 좀 하신 분들이면 보인다. 벌써 보여.
벌써 보여. 깊이가 깊어지는데 연령 그래프야. 계속 했던 거죠, 앞에서. 깊이 내가 어떻게 잘랐을 때 거기에서 연령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근데 이렇게 내가 이동을 해. 깊이가 변해도 나이가 계속 일정한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딱 봐도 이거는 화성암입니다. 화성암의 관입이라던가, 일단 우리 화성암 그냥 관입으로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화성암 그냥 화관입. 아니, 화강암이랑 헷갈릴까? 화성암 그냥 관입이라 씁시다. 네. 화성암 관입이죠. 그래야지 그 부분의 나이가 다 똑같아진다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깊이가 계속 내려가도 아래로 들어가도 일정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성암 관입입니다. 이게 보여야 된다고. 이제는 보이셔야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깊어지는데, 깊이 내려가는데 연령이 점점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건 퇴적암층이죠.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나이가 많고 위로 올라가면서 나이가 적어지는,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 퇴적 속도가 일정했다는 거고, 이렇게 뭔가 그래프가 휘어져 있어. 그럼 그때 가서 그 퇴적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퇴적 속도가 증가했거나 감소했을 건데, 걔는 깊이에 따라서 같은 깊이 잘라서 하면 되는, 미안합니다. 되는 거 앞에서 연습했어요. 소화가 안 돼. 그래서 x, y의 분계 곡선이 나타냈는데요. 자, 우리가 문제 읽지도 않았는데 화성암 BD는 나오죠? BD는 우리가 화성암인 거 이미 눈치챘어. 네. 서로 다른 한 종류만 포함하고, 얘도 결국에는 케이스를 나누라는 거죠. 자, 1번 B는 X고 D는 Y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2번 B는 Y고 D는 X다 갈 수 있는 거죠. 현재 BD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함량은, 얘는 봐봐, 2022년도와 2학년도만 해도, 그러니까 재작년만 해도 각각 이거였다라고 그냥 대놓고 줬다고. 얼마나 편해요. 이러면 경우의 수가 이거 2개만 나누면 됐어요. 근데 작년 거 지금 2개 풀고 왔죠? 이제는 경우의 수를 4개까지 나누는 것도 여러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 그게 지금 앞에 한 2문제가 너무 어려우면은 지금 이 G28번 요거 잘 들으세요. 요 정도가 원래는 조금 더 쉬운 난이도, 기존의 난이도다. BD에 포함된 거는 각각 50%와 25다. 그러니까 얘가 50%고 얘가 25%라는 거죠. B가 50%고 25%라는 거죠. 지금 B가 X고 50%야. 한마디로 X는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자, 50%까지가 될 때까지 반감기잖아요. 지금 요거 읽어보시면 Y는 반감기가 1억 년, 1억 살. 그리고 X 같은 경우 반감기가 2억이죠. 근데 이거 퍼센트 그냥 헷갈리니까 우리 횟수로 바꿉시다. 50%라는 거는 지금 얘는 1회 진행됐다는 거고, 25%는 2회 진행됐다는 거고, 얘도 1회 진행됐다는 거고, 얘도 2회 진행됐다는 거죠. 근데 이 1번 케이스에서 B가 X인데 1회. 근데 X는 2억 살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2억 살이라는 절대 연령 2억 살이라는 말이랑 똑같고, 이 같은 경우 Y는 1억 살이죠. 근데 2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살이 2회니까 얘도 2억 살이라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 Y는 1억 살이죠. 근데 얘는 1회 지냈잖아요. 1억 살 곱하기 1억 살이니까 1억 살인 거죠. 근데 X는 2회잖아요. X는 2억 살인데 2번 지났으니까 2 곱하기 2니까 4억 살인 거죠. 오케이? 끝! 야, 앞에서 한 것보다 훨씬 편하죠. 원래 이 정도 난이도가 끝이고 이 정도가 3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공무도 하는 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편이겠죠. 4개씩 나누는 거. 근데 사실 4개 나누는 것도 4개 나누면 사실 할만하다. 그냥 귀찮은 거다 사실은. 오케이? 됐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사실 이걸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질 단면도를 통해서 그 순서를 알고, 순서를 통해서 이게 그 경우에서 이렇게 성립이 말이 되나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지질 단면도 대신 얘를 준 건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령이 우측으로 갈 때 커진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간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시간은 이렇게 흐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C가 지금 이렇게 당겨오세요. 당겨오면서 일단 보면 C를 먼저 만나지. C의 하부가 퇴적되다가, 오케이, C가 먼저. 그 다음에 D가 관입을 했죠, 어느 순간. 그 다음에 A가 퇴적되다가, 그 다음에 B가 관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순서대로. 사실 조금 더 뜯어보면 얘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이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의 나이를 가진 퇴적암이 찬찬 해가지고 여기까지 찬찬 쌓이고 있던 중에, 나이가 더 많은 게 그러던 중에 C까지 이렇게 잘 쌓였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쌓였을 때 갑자기 요 아래쪽은 한 이 정도 깊이, 요 영역이죠. 요 영역이 이 나이 때쯤에 버 관입을 해가지고 D가 여기를 지워버린 거지. D가 이렇게. 그동안 계속 여긴 쌓이고 있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A까지 잘 쌓였는데, 또 잘 쌓인 게 끝난 줄 알았더니만 이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B가 또 이렇게 관입을 해서 이 가운데 층을 지워버린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C가 있었고 원래 C 전에도 어떤 모 지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쌓였겠지만은 그 다음에 A까지 잘 쌓이는 중에 중간에 D가 한번 관입을 해주고 A가 잘 쌓인 중에 끝난 줄 알았더니 B가 나중에 관입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거와 아까 오른쪽에 한 요거를 잘 조합을 해보셨을 때 어떤 게 맞을 거냐면 D가 더 나이가 많은 4억 살 요 케이스, 얘네 둘 나이가 같아 버리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1억 살이고, 오케이? 그래서 A의 하부의 기저혈감에는 H층 하부 기저혈감에는 H층 하부 기저혈감에는 B의 암석 조각이 있느냐? 예? 잠깐만요. H층 하부의 기저혈감에는 B의 암석 조각이 있느냐? 한마디로 얘는 지금 기저혈감과 기저혈감, 즉 부정압면과 기저혈감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B는 관입을 한 거잖아요. 나중에 B가 관입한 거잖아요. 관입은 관포 세트잖아요. 관입과 포획한 세트. 이거 두 개는 완전 별개죠. 부기 세트, 관포 세트는 제발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완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혹시 모르니까 답 체크해놓고 가겠습니다. 4, 3, 1, 5. 야야야. 1, 5. 그죠? 완전 헛소리를 하는 거니까 낚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렉 걸렸어. 오 마이 갓. 네. 뻔하다고. 부기를 보고서 부기 자료를 주고 관포라고 낚든지 관포를 주고 부기를 낚든지 이게 뻔하다고요. 네, 아시겠죠? 반감기는 x가 y의 2배냐? 이 케이스가 정답이니까 x는 지금 뭐 이거 읽어줘도 되고 x는 2억, y는 1억. 네, 그렇게 읽어줘도 되고요. 그죠? BD 연령차는 3억 년이냐? 그죠? 4억과 3억이니까 3억 차이. 쉽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만 사실 할 수 있어도 됐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어렵다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귀찮아진 거다라고 하는 거고. 29번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고요. 역시 수능 문제라는 말이 나오는 좋은 문제입니다. 가기 전에 물 한 입만 먹고.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림 가는 어떤 지역 지표에 나타난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문제가 그래도 좀 편했어. 왜 그러냐면 항상 단면에 대한 자료를 줬거든. 단면에 대한 자료. 이거 아니냐. 어쨌든 단면에 대한 자료. 단면에 대한 자료를 주면은 좋은 게 그냥 그 단면을 보고 퍼즐 맞추듯이 우리가 숫자 나열해가지고 풀어주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얘를 위에서 보는 그 조감도, 우리끼리 뭐라고 하기로 했죠? 드감도. 드론으로 본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 봐버리면 애가, 특히 여기 3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봐버리면은 얘가 감이 안 온다라는 거죠. 바로 딱 봤을 때 얘가 어떤 순서로 됐는지 감이 안 와요. 그치? 그래서 이 조감도, 드감도로 나왔을 때는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거 14번도 그랬잖아. 이 친구도 사실은 위에서 내려다본 이런 드감도, 조감도로 줘버리니까 이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잖아요. 뭐 이런 자료 막 지지고 볶고 해줘야 이제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약간은 긴장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지표에서 본 이런 자료다라는 거를 주면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라면서 조금 문제 풀 때 긴장을 하시고 딱 가시라는 겁니다. 지표에 나타난 화감 A, B랑 셰일 C 나와 있고요. 나는 화감 A,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분계 곡선 X, Y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50%쫙 잘라가지고 반감기를 읽어주고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X 같은 경우는 쫙 읽어주니까 0.5억 살의 반감기, Y 같은 경우는 딱 읽어주면 2억 살의 반감기는 있는 거죠. A는 B를 관입하고 있고 이 말이 뭐냐? 야, 이거 솔직히 이거는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이 말을 읽고 해석이 안 되면 이거는 조금 국어 공부를 하셔야 돼. 자, A는 B를 관입한다는 건 A가 먼저예요, B가 먼저예요? A가 먼저, B가 먼저야. A는 B를 관입한다. B가 먼저 있었는데 나중에 A가 관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B, A 그냥 이렇게 쓰지 마시고 둘 다 화강암이기 때문에 B가 원래 관입해 있던 상태에서 A가 관입한 거죠, 나중에. 둘 다 화강암이니까. 그래서 A는 B를 관입하고 있고 요 문장 해석해드리면 요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해석해드릴게. B, C는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다. 이 말을 또 해석해드리면, 자, 케이스가 두 개죠? 아마 문제를 풀고 듣겠죠, 여러분? B가 화성암이니까 관입을 했을 텐데 거기에 부정합해서 C라는 셰일이 쌓인 거, 이거 하나랑 두 번째, C가 원래 있었는데 셰일이, 좀 아래다 그릴까요? C가 원래 있었는데 셰일이 부정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B가 관입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두 케이스밖에 없잖아, 그죠? 이건지 긴가민가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이면 짱구 조금 그리면 바로 답이 나와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렸냐? 얘가 맞고 얘가 틀렸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볼게요. 생각을 해봅시다. B가 관입하고 부정합이고 C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B가 이렇게 관입을 해. 하부에. 그 다음에 부정하면이니까 부정하면 이렇게 그려주고 뭐 기저감도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C 세1층이 쌓인 거죠. 그지? 이런 상황 가능한가? 가능하죠. 왜? 이 부정합이 일단 부정합이니까 우리 부정합 뭐 배웠어요? 평행, 경사, 난. 우리가 헷갈리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시라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운 수준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해보세요. 유심히. 우리 이거 말고 배운 거 없다고. 평행인지 경사인지 알려면 부정합면의 기준으로 상부층리와 하부층리가 나란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 짓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아래쪽에 관입을 해버려가지고 정보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이건 생각이 나겠지. 부정합면의 기준으로 하부에 심성합이나 변성합이 분포하면 뭐였다? 난정합이다. 이거는 지금 어떤 정합이냐면 난정합인 거예요. 설명이 가능하지, 이 상황은. 근데 그걸 그 시선 그대로 갖고 아래로 오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C 세1층이 있습니다. C 세1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이렇게 또 뭐 부정합이라고 했으니까 뭐 부정합 면이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기저혈감이 있겠지. 어디부터 온? 이 C로부터 온. 아까 저 부정합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기저혈감은 사실 B 관입한 후에 저기서 온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C로부터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그 위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B가 관입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자, 이런 세팅이 말이 됩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B 관입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B가 관입을 했다 쳐. 그러면은 C로부터 파생된 이 기저혈감들이 B가 관입할 때 이 마그마가 관입하는 건데 얘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얘네 다 사라지지. 단호가 다 사라져. 그래. 100번 양보해. 진짜 1000번 양보해서 B가 관입을 했다 손 칩시다. 그러면 이 돌멩이들을 기저혈감이라 불러야 돼요? 아니지. B가 나중에 관입하면서 C 지점에서부터 뜯어먹은 지금 포획감의 그림 아니에요? 이 그림 자체를 해석하면 지금? 이건 지금 굳이 만약에 진짜 1000번 양보해서 B가 관입했다 손 쳐도 이 돌덩이들을 C로부터 파생된 C의 기저혈감이다 라고 얘기를 절대 할 수 없고요. 그림 자체를 해석할 때 얘는 오히려 B가 관입하면서 생긴 포획감, B가 관입하면서 C에서 뜯어낸 C에서 포획한 포획감이라고 봐야죠. 그치? 이 돌들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절대 부정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부기 세트와 관포 세트는 별개라고. 지금 이 부정합이라는 케이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관입 포획감 세트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니까 절대 여기엔 들어갈 수 없는 거라고.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따로 별개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야 치워줘. 요게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의 문장 해석해 드렸습니다. 지금 쫙 이렇게 오케이. A, B에 포함되는 방사성은 이거 우리 아까 했었죠? 안 썼구나. 미안, 잠깐 기침. 자, A,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는 각각 이건 쉬워요. 친절해. A는 20%, B는 50%. 이런 거 그냥 읽어주면 되죠. 따라라라라라. 그럼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지 뭐. 한번 해보죠. 뭐 어디다 쓰지? 여기다 씁시다. 자, A는 20%고 B는 50%예요. A는 20%고요. B는 50%인데요. 근데 A가 X이고 B가 Y일 수 있지. 두 번째, 이번 A가 Y고 B가 X일 수 있지. 자, 볼게요. 읽어봅시다. A가 20인데 50. 이렇게 두 가지 그어놔야지. 오케이? 20선, 50선. 이렇게 있는데, 천천히 해보지 뭐. A가 20이고 X야. A가 20이고 X야. 그러면은, 여기죠? 한마디로 얘는 대충, 뭐, 1.1억 살 정도라고 합시다. B 같은 경우는 50인데 Y야. 여기죠? 그럼 대충 2억 살 정도 되는 거죠. 오케이? 이번에 A가 20인데 Y야. 20인데 이번에 Y야. 여기 만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시험 볼 때 여러분 컬러 포인이 없으니까 저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표시합니다. 세모. 안 헷갈리게 이렇게 세모. 그러면 20 Y야.
그러면 대충 어디냐면 요 지점이니까 한 4.9억 살 정도 되겠죠. 그리고 B는 50의 X야. 50의 X야. 그럼 여기죠. 대충 뭐 한 0.5, 0.6억 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아까 순서 맞춰놓은 거 있었죠? 그거 두 가지랑 비교해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 AB에 대한 정보니까 AB에 대한 정보를 주는 자료인 요걸 보셔야지. 뭐냐면 B가 먼저고 A가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연령 자체는 B가 A보다 많다고. B가 A보다 많게 책정된 거는 요거밖에 없죠. 얘는 A가 4.9, B가 0.6이니까 오히려 틀렸어. 요 케이스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간 거는 X다. A에 들어간 건 X다. 정답이고요. 가장 오래된 함수는 B다. 자, 이것도 은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게 요거랑 요거 두 개입니다. 여기다 다시 써주시면 B관하고 A가 관입한 거. 이거 하나 알고 B가 관입했는데 부정합 있고 C 셰일이 퇴적된 거. 이거 두 개입니다. 어떤 케이스라고 해도 B가 제일 처음이에요. 가장 오래된 건 B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BAC일지 혹은 BCA일지 이거는 절대 몰라요. 이거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쵸? 이거는 지금 얘네 둘의 순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건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근데 확실한 거는 어떤 케이스든 간에 B가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건 B라는 거고 얘의 연장선 상에 있는 선지가 바로 디귿인데 우리가 B의 나이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아까 몇 살이었어요? 대충 2억 살이었잖아요. 그치? 2억 살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A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최소한 C는 2억 살보다는 나이가 어려요. 그렇잖아? 2억 살보다 나이가 어리단 말이야. B가 제일 먼저 퇴직되고 그 다음이니까. 고생대는 5.5부터 2.5 사이인데 C는 2보다 무조건 어리다니까? 그럼 고생대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치?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 A는 아까 1.1억 살이었죠. 1.1억 살인데 이렇게 되면 C는 1.1억보다 더 적다라는 어떤 특정화는 할 수 있지. 여기가 만약 이 케이스라면 1.1억이니까 B는 2억보다 어리고 그러면 1.1억과 2억 사이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지. 근데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애초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는 시험장에서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알 수 없고요. 알기를 바라지도 않으니까 알 수 없게 준 거지. 뭔 얘기야? 조건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조건 안 준 거거든.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그쵸? 그걸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단순히 이렇게 작년 수능이랑 작년 9월처럼 개념이 섹시하다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약간의 노동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금 사고력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 워낙 지구학 선택자가 많아지고 변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런 문제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나오면 대비해야죠. 자, 가겠습니다. 30번. 그림 방사선 공유에서 XY 분기 곡선. 그러면 당연히 반감기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지. 50%에 맞는 선. 여기는 지금 여기니까 0.5억 살. 얘는 반감기 0.5억년이고 얘 같은 경우는 요즘에서 만나죠. 얘는 A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7억. 그래서 반감기는 A가 B에 7억이 0.5에 14배 맞죠? 그리고 7억 년 전에 생성된 화감이 포함된 A는 7억 년 전에 생성된 A는 지금 7억 여기 있잖아요. 얘는 지금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의 반감기만 거쳐야죠. 왜냐면 반감기가 7억 살이니까. 7억 년이니까. 암석에 포함된 B의 자원소 양분의 B의 양이 4분의 1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억 년이다. 한번 천천히 해보지 뭐. 처음에 당연히 B 자원소는 이렇게 할게요. B 프라임으로. 처음에 1, 0이었을 거잖아. 이게 0살일 때. 초기 0회. 초기 세팅. 0회. 반감기 1회 거칩니다. 2분의 1 되고 2분의 1 됩니다. 2회 거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분개해서 4분의 1이 되고 1에서 빼주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3회 가니까 8분의 1이 되고요. 8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B'분의 B의 양, B의 자원소분의 B의 양은 요 값들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넣을까? 이렇게 해서 요 각각의 값들을 보면 되잖아요. 이건 뭐 분모에 0이 있으니까 애초에 뭐 무한으로 갈 거고 나누기가 그냥 성립을 안 하죠. 얘 같은 경우 1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7분의 1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4분의 1은 지금 3분의 1보다는 작고
7분의 1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죠. 여기 어딘가에 4분의 1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지. 근데 확실한 건 B가 지금 반감기가 이 친구는 0.5억살인 친구인데 한마디로 이걸 지금 절대응용으로 바꿔보면은 0회니까 0살, 1회니까 1살, 아니 0.5살, 2회니까 1억살, 1억살인데 확실한 거는 1억살은 딱 정확히 2회일 때가 1억살이고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1.xx 억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억살은 아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 문제도 참 훌륭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생각할 게 많고요. 아마 5번 당황하셨을 텐데 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아마 이게 왜 도대체 5번이 답인가 라는 생각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볼게요. 어느 지역의 지질 구조인데요. 단면도네요. 땡큐하게도 이거가 단면도라는 건 한마디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A는 화성암, 그죠? 그 다음에 B부터 E는 퇴적암, 그 다음에 단층은 CD층이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 괜히 주지 않았을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B가 있었고 그 다음에 A가 관입을 했겠죠. 그리고 C가 그 다음 부정합이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제 여기서 고민인 거야. 단층이 먼저 오고 습곡이 나중일지 습곡이 먼저 오고 단층이 나중일지는 사실 그림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확실한 건 부정합이 그 다음에 있고 2가 퇴적되고 마지막에 지표면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융기까지 한번 해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뭔 얘기를 한 거예요? 단층은 CD층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 한마디로 단층이 먼저고 습곡이 나중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단층이 먼저고 습곡이 나중이야. 요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단층인지 항상 파악을 해주셔야지. 아마 요거 파악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요거. 자, 볼까요? 단층은 항상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제발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준은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녀석이 상반이고 걔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잖아요. 자, 단층면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단층면이죠. 단층면을 기준으로 상반이 어디입니까 지금? 상반이 여기죠.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이래서 틀렸을 거예요. 대부분 틀린 게 아니라 벙쪘을 거예요. 질문하신 분들. 잘 보세요. 지금 경계면이 요건데 경사면이 이건데 자, 층리를 보시면 지금 CD가 쌓인 다음에 단층이랑 습곡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D가 쌓일 때 이 층리를 보십시오. 층리가 지금 석회암층, 요 층이 지금 이렇게 날아나잖아? 한마디로 그 당시에 지표면은 이 방향이었다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경사면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어디가 상반이요? 이게 지표면이고 여기 경사면길에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살짝 돌려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이 상반이지. 오케이? 그럼 이제 상반이 어떻게 된 거냐면 상반이 원래 이 지점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려 올라간 거잖아요. 상반이 이렇게 부르륵 올라간 거라고. 얘는 지금 역단층입니다. 훌륭하죠? 여러분이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떤 착각을 하신 거냐. 제발 그래서 제가 정의 입각해서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단층의 역단층, 정단층을 따져줄 때는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상반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했잖아. 뭐를 기준으로? 단층면을 기준으로. 단층면이 얘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상반이라는 걸 설정할 때 기준은 단층면과 지표면 이렇게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위쪽이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실수하신 이유는 뭐냐? 현재 지표면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현재 난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 이걸 기준으로 얘를 보면은 당연히 이쪽이 상반이죠. 경사면 가지고 위에 있네.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당시가 기준이라는 거지. 그 당시에는 지금 석회암층 보시면 그 당시 지표면 이거랑 나란했을 거라고. 이거랑 나란한 상황인 거지. 선생님 그럼 실제로 이렇게 기울어져 쌓였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쌓인 게 휜 거죠 나중에. 그래서 뭐라고요? 단층은 그 휘어진다. 어쨌든 그래서 휘어지고 나서 끊겼다는 거지. 끊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겼었기 때문에 이 지표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경사는 지금 누가 봐도 사람이 이렇게 세워봐요. 여기가 상반이 된다고.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문제가 페이크 걸리기 참 좋다. 여기다가 만약에 정단층이었다 이런 식으로 역단층이
정단치였다 이런 식으로 페이크 걸면 진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요? 예, 진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사실 문제 답을 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충분히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기 횟수 하나, 둘, 세 번이죠. AC는 평행 부정함이냐? AC 보시면은 여기죠. AC 경계. 여기는 부정함면 하부에 관입한 심성함이 있으니까 난정함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 A에는 C의 함석이 포획되어 나타날 수 있느냐? A에는 C의 함석이 포획되어 나타나냐? A에 C의 함석이 포획되어 나타나느냐? 아니요. 어떻게 돼요? A는 관입하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C가 생겼는데 어떻게 B의 함석을 이렇게 포획하는 건 가능해도 주변에 이렇게 B가 이렇게 B의 포획함이 등장할 수는 있어도 C는 그 이후에 관입한 이후에 퇴적된 친구이기 때문에 없는 애를 어떻게 포함할게요? 없는데 어떻게 가요? 절대 안 되고요. 차라리 B는 가능하다. 생성 순서는 여기 틀려져. B, A, C, D. 회감력에 생성된 역단층 맞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정말 깜짝 놀랄 수 있다. 네 문제 남았나요? 좀만 힘내보자 창영아. 네 문제만 해봅시다. 화이팅! 그럼 가는 어떤 지역의 지질 단면이고요. 나는 방사성 원소 S에 의해 생성된 자원수 함량입니다. 일단 단면도 먼저 순서 맞추기 먼저 할까요? D 있었고요. A가 관입했고요. 그 다음에 C가 관입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E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B가 큰일 날 뻔. 그 다음에 F도 퇴적됐는데 B가 다시 마지막으로 활용정정 관입했네요. B 그림이 제일 온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Y의 함량, 자원소인데 Y의 자원소 함량이 50까지 될 때라는 거는 이게 바로 반감기라는 거죠. 그래서 Y의 반감기는 1억 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가 Y로 되는 건데 여기에 반감기가 지금 1억 년이라는 거죠. A, B, C에는 X, Y가 모두 들어가 있고요. Y는 X 분기의 결과로만 생겼다. 한마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X 100이고 Y 0인 세팅에서 이게 이렇게 생긴 이유는 그렇다. 오케이 됐다. 잠시만요. 저 하나 연락드려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원래 저 양자 컴퓨팅 세미나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연락을 못 남겼네요. 영상 찍는 걸. 잠시만요. 정신. 네. 가자. 네. 그래서 현재 C에 있는 X, Y의 함량은 같다. 이 말은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X, Y가 있는데 1, 0이었는데 반감기가 한 번 지나가면은 2분의 1, 2분의 1 되면서 같아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얘는 반감기가 1을 지났다라는 거예요. 즉 C는 1억 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억 살이라는 거죠. D는 화폐석 번성식이 한마디로 신생되냐? 근데 얘는 1억 살보다 나이가 많은 걸? 안 되지. 답 체크해놓고 가야지. 1. 네. X의 함량분의 Y의 함량은 X의 함량분의 Y의 함량, 즉 X는 무원소, Y는 자원소인데 무원소분의 자원소 함량이 A가 생각해보세요. 한번 해보지 뭐. 2회가 되면은 4분의 1, 얘는 1에서 빼니까 4분의 3. 그러면은 X의 함량분의 Y 함량은 얘분의 얘잖아요. 처음에는 0이었어. 얘분의 얘잖아요. 1이 됐어. 얘분의 얘였어요. 3이었어. 얘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값 자체는 커집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은 애들은 저 값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A 같은 경우는 A가 이쪽이고 B가 나중이죠. 그러니까 A가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가 맞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차이가 날 거니까. 함석 생성 순서 우리가 써놨네. D, A, C, E, A, F, B인데 땡! 됐죠? 33번! 이것도 되게 신박한 문제예요. 아니 2023년에 좀 뭔 일이 있었나봐. 그러니까 2023년 작년에
앞에서 그렇게 막 극악무도한 반감기 문제 내다가 6월에는 또 이렇게 그림이 없는 반감기 문제가 나왔어요. 저도 맨 처음에 보고 너무 당황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예 오히려 얘가 왜 2등급 킬러지 싶긴 한데 오히려 앞에 있는 녀석들이 훨씬 어려웠는데 저 27번이라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이 20번이라던가 이런 게 훨씬 복잡한데 예. 사실은 얘는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긴 했는데 그렇게 어렵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든 것 같아요. 좀 신기했다 개인적으로. 가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XY가 포함된 어느 화강암에서 현재 X의 천천히 가면 돼. X랑 Y가 있었대. X가 있고 얘가 분괴돼서 만들어진 X'이라 할게요. Y가 있고 Y'이라 할게요. 둘 다 있었대. 근데 현재는 X의 자원수 함량이 X 함량의 3배래.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눈치밥 좀 생겼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이라는 세팅이죠. 오케이? 그리고 Y의 자원수 함량은 Y랑 같대. 이 말은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세팅이죠. 눈치밥 이 정도는 생기셨을 것 같아. 그래서 자원수는 모두 각각의 이 말도 이제 이해되죠? 얘네는 분명히 1, 0 세팅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생기는 자원소 같은 경우는 다 여기서 분괴한 것 때문에 생긴 거다.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고요. 얘가 안 들어가면 문제가 굉장히 조금 사설틱해집니다. 학원틱해져요. 근데 뭐 한번 그거는 나중에 뭐 천천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사실 이게 다야.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뽑아낼 수 있는지를 중요한 거죠. 사실은 0살 딱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잖아요. 그때 얘는 지금 4분의 1이라는 건 반감기를 얘는 2번 거친 거죠. 얘는 지금 한 번, 2번 거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TX 2번 거친 거예요. 원래 1, 0이었겠지. 여기도 1, 0이었겠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 말이 이거잖아요. 이 저 문장이 이 처음 세팅이 1, 0이라는 말을 지시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TY 한 번 거쳤습니다. 얘는 2번. 얘는 2회. 얘는 1회.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재 시간을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ETX 2번의 X의 반감기이자 한 번의 Y의 반감기가 바로 현재의 얘네의 절대 연령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화강암의 절대 연령은 Y의 반감기랑 동일하죠. 오케이? 화강암 생성 당시부터 이 0살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무원소 함량보다 더하기 자원소 함량분의 무원소 함량 극악무도하게 생겼지만 천천히 보세요. 무원소 함량 더하기 자원소 함량 결국에는 뭔 얘기냐면 여러분의 말로 바꾸시라고. 이 말은 결국에는 뭔 얘기예요? 전체예요. 그냥 전체잖아. 그죠? 전체분의 무원소 함량 지금 갖고 있는 X든 아니면 Y의 이 양이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무원소의 양. 이거란 말이죠. 얘가 줄어드는 양이 생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X랑 Y랑 한번 비교해줘라 이런 거잖아요. 한번 보지 뭐. 천천히 해보세요. X 먼저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기다 씁시다. X 먼저 볼까요? X 같은 경우는 전체는 당연히 1로 고정이야. 근데 얼마나 감소했냐 무원소가 얼마나 감소했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원래는 무원소 1이 있었겠지. 원래는 무원소가 1이 있었겠죠. 그잖아? 근데 4분의 1로 줄었죠. 그러니까 1 빼기 4분의 1. 이게 지금 X의 감소, 극악무도하게 생긴 이 값이 결국에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Y 같은 경우에는 1이 있는데, 지금 1이 같은 색깔로. 원래 1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2분의 1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분의 1인 거죠. 감소량이. 그러니까 지금 X가 Y의 몇 배냐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4분의 2잖아요. 2분의 3을 곱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2배가 아니라 2분의 3배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땡. Y의 함량이 현재의 2분의 1이 될 때 이제 미래로 보낸 거죠, 시간을. 그래서 현재의 이 함량이 또 2분의 1로 가는 거야. 현재의 2분의 1로 가. 그러면은 반감기를 한 번 더 지나야 되잖아, 1회 더. 그러니까 TY의 시간이 흘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때 X의 자원수 함량이 X 프라임이 X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또 같은 시간을 보내야지 어떻게 해. 한마디로 절대 시간을 미래로 보냈을 때 똑같이 TY의 시간을 보내니까 이 TY라는 시간이 됐을 거고 그때는 또 반감기는 사실 4번 지났겠죠. 4TX. 여기 우리가 전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는 반감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번 또 지날 겁니다. 이렇게 2회. 4분의 1짜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분의 1로 무원수가 줄 거고요. 그러면은 이때 자원수 함량 X 프라임 값을 궁금해 했으니까 1에서 빼주라 그랬죠? 16분의 15. 이렇게 봤을 때 자원수 함량이 X 자체 함량이 몇 배냐? 오, 렉 걸렸. 저 화면 약간 깨졌는데? 여기선 잘 나오나요? 15. 뭐야?
깨졌어. 어디다 써야 돼? 네. 15배가 되죠? 화면이 왜 깨졌지? 네. 그래서, 네. 정답은 어쨌든, 여기 아닌데? 어디 있는 거야? 네, 15배가 되는 거죠. 15배. 다시 돌아왔네요. 네, 15배다. 땡. 네, 됐습니다. 2개 남았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린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이고요. 단면이니까 순서 먼저 맞춰볼까요?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 쓰고, 네, 1번 있었고 2번 있었는데 습곡 받았네요. 그리고 Q가 관입했네요. 그리고 부정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쌓이고 4번 쌓이고 P가 관입했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었고요. 5번이 쌓이고 마지막에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융기한 거죠. 융기 한 번 더. 오케이.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 XY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반감기를 알 수 있다. X는 지금 딱 이렇게 갔을 때 2억살, 2억 년에서 50%. 여기는 0.5억 년에서 50%니까 반감기를 찾아낼 수 있다. 화성한 PQ 중 하나에는 X가 하나에는 Y다. 한마디로 경우에서 나눠주세요. P에는 X가 있다고 하고요. Q에는 Y라고 해보고요. 두 번째는 P에는 Y고요. Q에는 X라고 해봅시다. 처음 양은 같았으며 PQ에 들어있는 방사성량은 각각 25랑 50으로 줬습니다. 이건 문제가 편하죠. 최근에는 얘네들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4개가 됐지만은 이 친구는 21년도 시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다. 그래서 P에 들어있는 거는 25. 얘가 25. 한마디로 횟수로 가자 바로. 2회. Q는 1회. P는 2회. Q는 1회. Q는 1회. 뭐라고? P는 2회. Q는 1회. 그럼 반감기를 활용해서 바로 할 수 있죠. X가 2억일 때 두 번 거쳤으니까 얘는 4억살이고 얘는 0.5억인데 한 번 지났으니까 0.5억살이고 이제 편안하죠. Y는 0.5억살인데 두 번 지났으니까 1억살이고 X는 2억살인데 한 번 지났으니까 2억살이고 얘를 이제 뭐가 맞는지를 보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지층 단면도, 지질 단면도를 통한 순서 나열을 한 걸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P랑 Q에 대한 정보였잖아요. 그러니까 PQ를 찾아보세요. PQ를 찾아보세요. 자, Q가 P보다 나이가 많죠? Q가 P보다 나이가 많아야 돼. 그러면은 Q가 P보다 나이가 많은 거 얘 아니고 얘죠. 얘가 2억살이고 얘가 1억살이라는 거지. 2억, 1억. 문제 끝났죠. 이 지역은 3번 이상 융기 횟수는 어떻게 부정하면 세주라. 하나, 둘에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셋. P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는 P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Y죠. P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Y입니다. 땡. 앞으로 2억 년 후에 X의 양분의 Y의 양은 16분의 1이다. 제가 맞게 풀었겠지. 네. 그죠? 5번. 야. 5번, 1번. 앞으로 2억 년 후에 X 양분의 Y 양. 지금 현재, 자, 천천히 하세요. 항상. 제발 머리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현재는 어떤데? 현재는 X가 아까 뭐랬어요? X가 두 번 거쳤으니까 4분의 1일 거고. X의 분의 Y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X가 지금 두 번 지났으니까 X는 4분의 1일 거고. Y는 지금 한 번 지났으니까 2분의 1일 거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2억 년 후래. 근데 반감기가 둘이 다르잖아요. X는 반감기가 2억살이야.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지나요? 2억이니까 한 번만 지난다고, X는. TX는 한 번만 지나. 근데 Y는 0.5잖아요. 2억 동안, 어머야, 4번이 나가네요? 하나, 둘, 셋, 4번. TY는 4번이 나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Y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가는데, 즉, 2의 제곱분의 1.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제곱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4번이나 가니까 4분의 1에서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잘했나요? 미안. 왜 여기 순서 바꿔놓고 왜 이렇게 했어? Sorry. 뭔가 이상하다 했어. 2억이 가는 동안 X는 여기 있죠? X는 2억 동안 한 번만 갑니다. TX. 그래서 얘는 8분의 1이 되고요. 그죠? Y가 0.5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TY가 4번 가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말하면서 하니까 이상해. 다 해놓고 왜 이러냐? 다 해놓고 바보짓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면서 하면 종종 이상해요. X의 양이 어디 있다고? 괜히 저거 순서 바꿔가지고, 에이씨. 죄송합니다. X는 현재 Q고요.
그래서 한 번 지났죠. x가 현재 q고요. q라서 50% 있는 거 맞죠? 미안합니다. y 같은 경우는 그냥 괜히 순서 바꿨어. 평소 하던 대로 할 걸. 두 번 지나갔으니까 4분의 1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2학년 뒤로 갈 겁니다. 2학년 뒤로 가는데 x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2역살이죠. 그러니까 얘는 한 번 갑니다. 얘는 4분의 1이 돼요. 근데 y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0.5라서 2학년 동안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갈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이 된단 말이죠. 근데 x분의 y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분의 6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왜 이런 핵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약분하고 그러면은 1분의 1분의 천천히 4분의 1분의 64분의 1이잖아요. 약분을 해주고 얘네가 분모로 얘네 분자로 갑니다. 16분의 1. 네. 말하면서 하면 가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네, 됐죠? 마지막 문제 G스텝. 와, 진짜 고생했다. 고생했다. 제가 중간중간 어리버리도 정말 많이 했지만 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진짜 고생했어요. 자, 어느 저기 지질 단면 이제 뻔하죠. 쉬워. 천천히 하면 돼요. 다 A, B, C, D까지 쌓이고 그 녀석들이 다 나란하게 뭔가 습곡 작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단층. 습곡된 걸 단층 끊었는데 단층 보면은 상반을 기준으로 상반 이쪽이죠?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단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F 관입. 어머, 나 E 어디다 팔아먹었냐? A, B, C, D. 이 관입이 사실 어딘지 애매한데 최소한 단층 전이긴 해야 되죠. 이거는 조금 단층이 얘를 끊어먹었으니까 최소한 이 단층보다 앞쪽에 이 관입이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자세하게 안 물어보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활용 점정은 가장 온전한 F 관입. 그리고 X의 분계 곡선, X의 분계 곡선이니까 50%에서 딱 잘라주면은 반감기가 1억짜리인 친구고 이 F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양은 4분의 1, 한마디로 E는 지금 2억짜리고요. 두 번 거쳤으니까 F는 1억짜리라는 뜻이죠. 얘는 2억짜리고요. 다른 색깔 쓸까? 2억짜리고요. 그 다음에 F는 1억짜리라는 거죠. 됐죠? 단층은 습곡이 형성된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쵸? 습곡이 있고 단층이 나중. 왜냐? 습곡이 있고 단층이 그 습곡 자체를 다 끊어먹었으니까. 습곡이 있어야 단층을 나중에 끊어먹죠. 단층이 나중에 끊어먹고. A는 신생대 형성됐냐? A는 지금 최소한 뭐 1억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최소한 1억보다 나이가 많은데 0.65 아니죠. 최근에 형성된 암석은 F죠. 됐죠? 얘는 왜 2등급이야? 아무리 봐도 2등급 킬러가 약간 배열이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와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고 지금 제가 찍은 영상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혹은 내후년 후배들한테도 계속 대물림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약간 그러기에는 너무 저퀄이 아닌가 싶지만은 사실 다시 찍을 의지는 없습니다. 제가 올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개꿀을 빨 거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 또 내년 문제 나오면 또 내년 문제 풀어주고 수특 나오면 또 수특 풀어주고 수학 나오면 수학 풀어주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 전에 주요한 기출 정도는 풀어놓은 영상이 있으면 네, 계속 돌려볼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네, 그래서 요즘 타임스탬프도 계속해서 댓글로 다는 작업도 하고 있고 여러분 자습할 때 저도 앞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정말 힘들 텐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 너무 박수 보내주고 싶고요. 네, 너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매몰되지 말고 수능까지 길게 보는. 또 수능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결국에는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뭔지 항상 생각하면서 지구과학이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어떤 도구, 믿을 만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수능장에서 내가 아무리 앞 과목들을 조금 힘들게 봤다고 해도 마지막에 보는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뒷받쳐줄. 앞에 거 막 다 죽어가. 좀 못 봤어, 평소보다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딱대 지구과학 있다. 이게 불꽃 전사의 마인드라고. 이게 지구과학 전사들의 마인드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좋은 풀이나 제가 잘못한 풀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질문도 꼭 해주시고 네, 제가 만약에 오류 같은 게 있으면은 추가 수정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직 사실 끝은 아니야. 끝은 아니야. H도 있어요. H가 문제야? H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네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H까지 한번 찍어보죠. 저는 뭐. 네,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G스텝 달려온 여러분 진짜 박수. 뿅.